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구름 끝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류 존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사오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 인류 종말 시대가 선포된 지금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인류 종말 시대를 깨달으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어왔던 1500여 년간의 이 교황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의 단체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온 인류가 이를 거부해야 될 때문이고 대한민국에 특별히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 영상물로 남기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이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릿속에 모든 자들이 복받아 누리는 시간대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망했다. 2020년 2월 20일 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로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해 왔었습니다. 인류 종말, 그래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나타내야 될 것이 복음이다. 앞으로 교회는 이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 국가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역사, 그 나라 국가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 오신 자 앞으로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갑자기 10월 달에 들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9일 날 인류 모델에 적인 그런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자료가 한 6가지 하고 새벽에 이걸 계속 해오는데 10월 달부터입니다. 주일날은 지금 2가지를 연속을 했죠. 앞으로 4개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되어지는 신인균 국방TV에 대한 내용을 좀 날리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신인균 국방TV입니다. 신인균 국방TV. 신인균 국방TV 중에서 지난 그 새벽에 10월 22일 날 새벽에 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1001, 여기죠. 1001, 1006그룹, 1004그룹, 1023그룹 이 4개를 같이 지금 올립니다. 같은 걸 올리니까 20분 쪽으로 20분 정도 되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고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너무 충격적인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충격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중에서도 한국 정부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북한과 손을 잡고 중국 동해 진출기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거 완전히 유엔 제재 위반이고
이거 세컨드리 보이콧 한국 정부 그리고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의 항구가 세컨드리 보이콧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 제대로 지금 위반하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동의 김선달 같은 자에게 우리 한국 이 세금이 아주 왕창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특별히에 북한의 나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지금 폭로가 나왔어요. 바로 이제 이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폭로를 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부산항만공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북측과 접촉하여 북한 나진항 개발 협력 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10월 19일 확인했다.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항만공사의 남북 경제협력실에 대비 항만물류 분야 상생 발전 방안 등 여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조선족 김모 씨가 총경리 즉 사장인 중국 훈춘 금성 해운물류유항공사는 2018년 2월 북측 인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 측에 나진항 개발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민주평통 상임위원 남북장애인체육교류회 위원장을 맡은 유모 씨가 나섰고 유모 씨는 북한의 장웅 IOC 위원과 함께 평창올림픽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항만개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 두 차례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북측의 항만개발, 항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조가 가능한지 물었고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해서 북한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는 국정원과 통일부 실무진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관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산항만공사가 지금 북한의 나진항을 개발해 주었는데 그것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지금 중국의 모 회사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훈춘 금성 해운물류유항공사라는 회사가 49년간 임차를 받았습니다. 그 임차를 받는데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개입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민주평통을 맡은 상임위원을 하고 있고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하고 있는 유모 씨가 개입이 되었고 이 사람이 지난 2018년 즉 2017년의 화염과 분노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할 뻔하던 그 시기를 극복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급 헤비무드가 됐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무렵에 북측 인사를 통해서 이제 이 제안을 받았고 그 유모 씨가 동계올림픽 하면서 자궁 북한 IOC 위원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 북한하고 좀 이렇게 조율 좀 하자라고 됐고 여기 이제 부산항만공사가 돈을 댔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자들 지금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는데 그거 그냥 하면 큰일 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국정원하고 통일부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통일부, 부산시 그리고 해군항만청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중국의 항만을 우리 돈으로 개발해줬다. 그것도 낮은 선봉지역에 무지막지한 내용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9월달에 6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관련한 사항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여기에 협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협의사항을 읽어보면 2020년 7월 21일 나선 씨로부터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나진항 운영과 관련하여 만나자는 제안을 해와서 수락하고 왔다. 최종 비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여러가지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2020년 7월 21일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6월달에 김여정의 지시에 의해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6월달 한 달 동안 전쟁의 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에 계속 협의를 했고 김여정에게 컨택을 했고 김여정이는 내가 결정한 사항 아니까 오빠한테 물어보고 하자.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개입이 되었고 국정원, 통일부, 부산시, 해운항만청, 부산항만공사 이런 데가 다 어울려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김여정이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전쟁의 위기를 거둬시키고 하는 그 시절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알고 보니까 이 이전에 우리
방식으로 개발해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은 항만공사, 이 항만을 현대화시키려고 하면은 준수를 해야 되고 부두를 확장시켜야 되죠. 그 돈을 우리 부산 항만공사가 내기로 했다라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 폭로입니다. 자, 중국 회사가 49년 임대한 북한 항구 현대화 한국이 한다? 이 중국 회사 이거 완전히 옹이 김선달 아닙니까? 나진항은요, 과거 나진 선봉지구로 알려졌던 라선 특별시 소재 항구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피해서 각종 밀수가 이루어지는 밀무역 거점으로 지난 2018년 10월 30일 중국 훈춘에 거점을 둔 무역회사가 49년 임대권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부산 항만공사가 관여됐습니다. 중국 회사가 훈춘에 있는 중국 회사가 49년 임대권을 한 개 부두가 아니고 아예 나진항 전체에 대한 임대권을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부산 항만공사가 관여됐고 이 부산 항만공사가 현대화를 시켜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왜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철도 현대화 이름도 유엔과 미국이 북한 제재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도 현대화도 안 되는데 항만 현대화 안 되죠. 이 북한 SOC 여기에 투자하는 거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해왔다 이겁니다. 대북제재 위반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훈춘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포털이죠. 바이두 그리고 구글 이런 데다가 훈춘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냥 훈춘 빼고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 이러니까 나와요. 그런데 훈춘에 있지 않고 중국 저장성 즉 항저우 있는 그 철강성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훈춘은 내륙도시죠.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운물류 항만공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훈춘을 기점으로 이런 회사가 이 나진의 항구의 49년 입찰권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데 자, 이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위원회는 항구가 없는 지린성은 북한의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2008년 이미 나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을 북한 측으로부터 획득했고 사용기간은 10년이다 라고 밝혔다. 2010년 3월 8일 리룽시 지린성 당위원회 부석이 인용 연합뉴스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지린성 그러니까 길림성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길림성이 동북 삼성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이 야오딩 반도, 요동반도 있는 곳이 바로 연영성이고 중간에 있는 우리 조선족 자치주 있는 그곳이 길림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곳이 흑룡강성, 해이룽장성이죠. 이게 이제 동북 삼성인데 이 연영성은 이 요동반도로 인해서 항구가 있죠. 그 요동반도 끝에 따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항구죠. 이제 그런데 이 길림성, 해이룽장성, 흑룡강성 여기도 산업이 있고 수천만 명씩의 인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수천만 명이 길림성과 흑룡강성에 사는데 이 여기에서 생산된 산업이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사를 통해서 또는 이 컨테이너 트럭을 통해서 연영성 제일 끝에 있는 따렌까지 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류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냥 이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 그냥 한 40km밖에 안 되니까 그거만 딱 가로지르서 내려오면 바로 거기 나선항이 있고 이 나선항을 이용하면 얼마나 물류 비용이 절약되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겠냐 이렇게 해서 그걸 확보하는 게 정말 최대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위원회가 북한 나선항의 한 개의 부두를 부두가 이제 우리 항구에도 가면 부산도 가면 뭐 1부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두가 있죠. 그중에 8부두가 이제 주한미군 쓰는 부두고 이런 식으로 여러 부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부두를 10년 동안 임차했다 이겁니다. 그게 200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는 그 임차가 끝났죠. 그 끝날 무렵에 아예 나선항 다 확보하자 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끝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훈춘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죠. 훈춘 금성은 지난 2018년 10월 북한 나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인데 훈춘 금성이 임대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산 항만공사가 협상 시작부터 체결까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권성동 의원실이 밝혔어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훈춘 금성 이 사장이 조선족인데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뭐 조선족 김모 씨밖에 안 알려졌어요. 동이 김선달이죠.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친부 성향으로 의심되는 이 사람에게 컨택을 했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져가지고 이 부산 항만공사부터 시작해서 쫙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대화 작업은 부산 항만공사 돈으로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엔 대국제적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훈춘 금성은 도대체 무슨 돈을 썼냐? 인터넷 검색 아무리 해봐도 존재도 없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데일리 디펜스에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데일리 디펜스 계속 보시는 분들. 중국 동해 함대가 작전구역을 자기네들의 앞바다에서 즉 동중국해에서 우리 동해까지 확장했다. 이 애들 이거 이렇게 해줘서 되냐? 왜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이 중국 동해 함대의 작전구역에 대해서 확장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 동해 함대의 군함들이 지속적으로 동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어필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 미스테리가 이제 풀린 거예요. 원래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동해 함대의 작전구역은 북위 23도부터 북위 35도까지 해서 그리고 동경으로는 이 일본 사세보까지 해서 그렇게가 중국 동해 함대의 작전구역이라고 해방군보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작전구역이 이렇게 동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019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2018년 10월에 자신들이 항구가 생긴 겁니다. 동해 북쪽에. 자신들이 항구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관리하러 가야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동해함대 또는 북해함대 소속의 공호사급 호위함들이 계속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자, 2020년 6월 16일 진입함정, 이거 일본 해상자위대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2020년 7월 6일 진입함정, 이거 역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항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동해까지 들어오는 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북쪽으로 가서 자신들의 항구가 지금 49년 임차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급도 받고 정비도 하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군은 알겠지만은 말하지 않겠죠.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일이니까. 아니 중국 동해 함대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동해를 자신들이 작전구역으로 넣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통일부, 국정원, 부산 항만공사가 돈까지 돼가지고 그 항구를 만들어줍니까?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거? 자, 중국은 왜 그렇게 동해 진출 교도부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해룡장성과 지린성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북한의 한경북도 사실은 폭이 한 50km 좁은 곳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바다가 없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여동반도 끝에 있는 따린까지 기차나 또는 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싣고 와야 여기서부터 항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따린 항구 완전히 포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항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룡장, 지린 일대의 물자 수송이 용이하죠. 이 평시 경제적 가치로는. 그리고 동해와 오스크의 어업 진출이 용이하죠. 그런데 이제 전시 군사적 가치는 어떠냐? 이게 이제 또 문제 아닙니까? 동해 일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중국은 서해만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통해까지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U자로 감싸는 이런 군사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 일본과 아주 가깝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보다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미 전력 전진 배치가 가능하죠. 지금 또 그 미국과 일본의 해상 봉쇄 돌파구 확보가 가능하죠. 미국과 일본이 이 대한해협 그리고 여기 오키나와 일원, 오키나와 제도 일원 그리고 이 바시해협 이런 데다가 소서스 라인 그리고 대장 경계망을 펼치죠. 대한해협과 오키나와 제도 일원에는 소서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수중에다가 음향 감지장비를 센서를 쫙 깔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군함이나 잠수함이 특히 잠수함이 빠져나오는 것을 다 감시를 해요.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의 이 바시해협은 이 사이에 있는 바시해협은 워낙 깊기 때문에 소서스 라인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이제 대장 경계망을 아주 강력하게 펼쳐놓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 잠수함인 이 핵 잠수함들이 이 중국 해남도 하이난다오에 기지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참 그렇죠. 다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해 이렇게 자신들이 전진기지가 생기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할린 옆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본 홋카이도 북쪽의 소야해역 이쪽으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의 돈으로 부산 항만공사의 돈으로 항구 만들어주고 준설해주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자, 그러면 중국의 동해 전진기지 확보 누가 주도했나 봤더니 바로 조선족의 김모 씨. 이 사람이 이제 춘천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 총경리 즉 사장이란 말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조선족 김모 씨라고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북 장애인 체육교류의 유한영 위원장이라는 이 사람과 컨택을 했고 이 사람은 1세대 남북 교류 사업인입니다. 평양에다가 컴퓨터 칩 생산 공장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니텍 코리아 회장, SGA 컨설팅 회장. 이 SGA 컨설팅이 이제 북한 관련한 사업 컨설팅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남북경제연구원장, 그리고 남북장애인 체육교류의 위원장이다 보니까 체육교류위원장이다 보니까 장우 IOC 위원장하고도 소통이 됐던 사이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민주평통 상임위원이고 이렇게 개입이 됐고, 그리고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행을 한 거죠. 남기찬. 이 사람은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학공학과 교수인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부산항만공사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정부가 해양수도 추진위원을 했고, 그리고는 오거돈 부산시장 단장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 오거돈 지금 성추문 때문에 그만뒀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교수였다가 지금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2018년 6월달부터 8월부터 했는데 8월부터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두 달 후에 이 춘천 금성 해운물류 유한공사 이 회사와 북한과 연결시켜서 이 회사가 49년간 임차권을 따는데 기여를 해줬고, 그러면 49년간 임차권 주는데 니들은 어떻게 개발할 거야? 이게 또 당연히 북한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부산항만공사가 다 개발해주고 갈 거야 라는 조건에 대해 있으니까 얘기하고 계약을 했겠죠. 이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이 실무를 띄고 그 뒤에는 국정원, 통일부 다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도 못하고 있죠. 왜? 대북제재 위반이니까. 그런데 항만을 연결해줘요. 특히 이 항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석탄 이런 것들을 대북제재 위반해서 해상에서 불법 관적하고 했던 바로 그 전진기지입니다. 이 항만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 항만공사가 해줬다. 그리고 그 49년간의 임차권을 따는데 부산 항만공사와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줬다. 누군지도 모르는 조선족 김모씨, 또 페이퍼 컴퍼니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는 결국은 그 항구는 중국 해군의 전진기지로 쓸 수 있는 스리랑카의 한반도도 항구, 파키스탄의 카라치 항구처럼 100년씩, 50년씩 입찰을 해서 중국군의 해군 원전기지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줬다. 즉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미국 세계 전략에 대한 완벽한 거부행위 아닙니까? 유엔 대북제재 위반, 완벽한 위반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부 간이 부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북한을 사랑하고 너무나 중국을 흠모하고 하는 거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힘들게는 안 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항만이, 부산 항만공사가 세계 굴지의 항만 물류 시스템 이 규모인데, 부산 항만공사 대북제재 세컨드리 보이콧 받아버리면 우리 수출이 어떻게 합니까? 인천항이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출 안 되면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대로 기사화가 안 되고 이슈화가 안 되고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데일리 디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정말 이 사람들 다 밝혀내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됩니다. 와, 놀랍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에 꼼짝 못하는 이유, 우리가 이걸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문재인 대통령 되게 만드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교황의 조직의 밑에 있는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의 어떤 끈악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온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 재임 중에 내내 지금 현재 목덜미가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이에요. 꼼짝 못합니다. 어떤 것하고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무슨 사람 남북 무슨 체육 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오구돈이 선거 캠프 했던 그 교수 그 사람 두 사람, 이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2014년 4월 16일 날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이 사람들이 실무적인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교황의 그 끈을요 우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쪼여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압박, 대한민국이 안 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종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듯이 인류에서 지금 교황이 저질러온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막 그 꾸중물 일으키면서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는 정체가 드러나는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하나의 참 희생양이라 하면 희생양 위치에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다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까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교황까지 연결해서 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칩니다.